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제조업 지표 부진 등으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26.08포인트, 0.16% 내린 16,276.69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도 9.08포인트, 0.49% 하락한 1,857.44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50.4포인트, 1.18% 내린 4,226.3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경우 바이오테크주의 약세 등의 영향으로 3대 지수 가운데 하락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한 때 전날 대비 2%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시장 조사 업체인 마킷은 이번 달 미국의 제조업 PMI가 55.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 약 4년 만에 최고였던 57.1과 시장 전망치 56.5를 모두 하회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54는 여전히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월 제조업 활동이 1월의 약세에서 큰 폭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이달의 지수가 더 낮은 것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양호한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믿던 제조업 지표는 투심을 결국 위축시켰습니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연준이 지난주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조기 금리 인상은 시장의 관측일 뿐이라며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갈 것이란 시사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연준 위원들이 2016년 말 기준금리를 이전보다 약간 더 높게 내다본 것에 대해 통화 정책 변화의 신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예상을 하회한 중국과 독일, 미국의 제조업 지표로 인해 하락해 마감했습니다. 특히 유로존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유럽 경제 회복을 견인했던 독일의 제조업 지표마저 다소 하락한 것이 실망감을 자아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0.56% 내렸고 독일 다스 30 지수는 1.65%, 프랑스 카크 40 지수도 1.36% 하락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유로존의 3월 복합 PMI가 전달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마르케이트는 유로존의 3월 복합 PMI가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진 53.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지만 유로존을 이끄는 독일의 성장 속도가 꺾인 점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하향세로 돌렸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환율 전쟁이 다시 시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가치가 올해 들어 2.8%나 떨어졌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아시아 등 각국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 가치 절상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3월달 8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지며 부진했었는데요. 연이어 나온 미국과 독일의 제조업 지표 역시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그 결과 뉴욕 증시는 밀리고 말았는데요. 다우와 S&P 500, 나스닥 모두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장 막판 들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 지었다는 점이죠. 나스닥은 한때 바이오 섹터, 헬스케어주 중심으로 거품이 꺼지면서 장중 2% 넘게 급락하는 모습도 연출을 했었는데요. 종가상 그랬던 나스닥 역시 1% 정도만 제한적으로 밀리고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바이오 섹터에 또 한 번의 한파가 몰아칠 가능성도 약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책 지원 기대감이 커지면서 또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시장이 어제 이틀 연속 반등을 줬었는데요. 1950에 대한 저항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날이었었죠. 오늘 이래저래 글로벌 지표가 연이어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갈 공산이 클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입니다.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청촌돔의 증시타파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에레나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각 정권사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료 여러분, 그리고 펀드매니저 여러분,
건의 외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전남 신정환입니다. 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이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들의 11거래 만의 컴백 때문에 지수가 이틀째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셨던 이평선 밀집 구간 61이평 부근인 1950에선 확실히 저항을 느끼는 모습도 관찰이 됐는데요. 그래도 성과가 있었죠. 조선철강화학, 낙폭과대 경기민감 대형주들이 세게 올라온 날이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는 추천해 주셨던 포스코도 있었습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포스코를 한번 팔고 가는 것이 더 나을지, 포스코 외에 다른 추천주는 없는지 전략 들려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일단 추천해놓은 종목 이렇게 공개적으로 추천했는데 수익이 나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일단 포스코는 오늘 고점에 매도했다 재매수하는 포인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스코는 오늘 일찍 팔 필요 없고요. 충분히 수익이 날 겁니다. 나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추천하고 10% 정도 가까이 오늘 수익 날 것 같은데요. 일단 고점 매도 후에 재매수하는 기회를 잡도록 하고, 혹시 자기가 매매에 자신 없는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요. 일단 어제 상해종합 증시가 악재가 나왔는데도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반등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했지만 상해 증시도 반등했다. 이제 상해 증시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오늘 기준선 부분이거든요. 기준선 부분에서 뛰어넘느냐 안 뛰어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해 증시 오늘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해 증시가 만약에 일단 기준선을 뛰어넘으면 우리나라 장도 굉장히 이제 예상외로 강한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21위평, 61위평과 그다음에 이제 기준선 부분에서 저항이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1950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아침 동시호가 전에는 약세였거든요. 추정 주가가 약세였는데 예상외로 강한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물론 외국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주식은 기준선의 흡입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준선 주위에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누차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저점의 매수회가 샀던 사람이 별로 있겠냐 이렇게 볼 때, 어쨌든 간 주식은 앞에 선행 구름은 붉은 구름이다. 붉은 구름인 것은 주식 자체를 제가 나쁘게 절대 볼 필요 없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1950포인트의 저항이 워낙 강한 부분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자리에서 고점에 치고 저점에 받는 이런 기회,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저는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했는데요. 어쨌든 간 여러분 장 자체를 너무 비관적으로는 보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61위평이 강성이거든요. 61위평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는 호전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21위평 자체가 마지막 꼭대 이제 피어나는 부분입니다. 21위평 자체가 앞으로 10일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21위평 상승한다. 이 말은 뭐냐면 21위평과 11위평이 상승을 하면 주가는 누가 뭐래도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입세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꿋꿋하게 버티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심리도 자체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심리도가 굉장히 눌림이 심하다. 이 말은 뭐냐면 장 자체가 종목별로 계속 분산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자신 없으면 그대로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위험성 차트 한번 볼게요. 위험성 차트가 위험이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주식을 지금 사도 크게 먹을 게 없다. 누차 말씀드린 1900 당분간은 위험성 지수가 높을 때 만약에 61위평이 닿으면 주가가 뛰어넘을 수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뛰어넘는 것보다는 저항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는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선행구름의 붉은 구름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기다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 기준선에서는 한번 접어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물론 저점에 사야 되는데 우리 개인들이 저점에 산 분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 이제 우리 개인들이 선물을 2,500 손절미 쳤습니다. 지금 선물 평균 가격이 254.50인데요. 어제 평균 가격
이하에서 손절 맺혔는데 지금 우리 개인들이 계속 악수를 떠요. 제가 볼 때는 이 악수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증권 방송에 양다리 걸치는 것.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증권 전문가 방송인데 그 전문가 방송이라는 게 순사기꾼들입니다. 그런 거 들을 필요 없고요. 여러분 우리 쌤 방송 아침 방송만 보면 됩니다. 그 전문가 방송 여러분 정확히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왜 가르쳐 주겠습니까? 자기 돈으로 하고 자기 돈으로 떼돈 벌지. 뭐 대박나 거짓말입니다. 대박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박난 걸 여러분 가르쳐 주겠습니까? 왜 가르쳐 줬습니까? 신경 안 들었으면 가르쳐 줄 게 아니니까. 여러분 전문가 방송 듣는 사람은 거의 바보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자신의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개인들이 계속 악수를 뜹니다. 악수를 뜨는데 조금 안 됐어요. 최근에는 기관의 동향만 면밀히 보고 특히 기관의 동향 보면서 비차익 순매수 이 부분만 보면은 투명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이제 포스코가 여러분에게 추천하자마자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데 오늘 한번 접었다 가는 기죠. 자기가 자신 없으면은 계속 보유해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남에게 이제 추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속된 말로 돈 안 생긴데 왜 추천해가지고 남들한테 욕 얻어먹나. 잘 되면 먼저 안 되면 욕 얻어먹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워낙 요즘 최근에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을 합니다. 하니까 여러분 저는 그 대신 우량주입니다. 버티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LG전자가 61일평에 흰기화죠. 처음에 제가 여러분이 추천한 가격이 65,000원대인데요. 제가 볼 땐 저점이 한 번 더 매수인데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고 절대 접평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LG전자는 여름에 매출이 크기 때문에 매출 전에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삼성전자가 진바닥을 찍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가 참 좋은 가격입니다. 어제만 해도 삼성전자가 힘이 없는데요. 보세요. 삼성전자가 종합주가가 우리가 주식 살 때 종합주가지가 뛴다고 보고 사거든요. 삼성전자는 뜨거는 우리나라 주식이 이틀 연속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여러분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성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절대적으로 휘두르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류를 이긴 구천이 이긴 다음에 교만해져가지고 법률 말을 듣지 않고 밖에 나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전멸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은 설치면 안 됩니다. 설치지 말고 속된 말로 나대지 말고 여러분 가만히 기다리고 수익만 이익만 챙겨야 된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코스피나 코스닥 자체가 일단 자기가 주도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말은 뭐냐니까 자기가 1등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수산매 때 돌아올 때 고점 파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용하게 챙기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의 어제 여러분 신고가를 내면서도 어제 음봉을 보입니다. 그런데 캔들 차트 자세히 보시면요. 인위적인 게 굉장히 보여요. 코스닥이 신고가에서 대량 거래되면서 주가가 신고가 나야 돼요. 소량 거래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을 돈 안 매겨주고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이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이 한 번 더 뜰 겁니다. 뜬다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팔기를 줄 겁니다. 여러분이 현금화에 꼭 주력하고 또 그 미국이 최근에 나스닥의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게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자체가 254.50이 평균 가격입니다. 254.50이 평균. 어제 그 가격대에서 근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선물을 너무 정확히 시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들을 무섭게 생각하고 최근에 요즘 선물하러 움직임이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는 것은 아침에 한번 팍팍팍 한 다음에 움직임이 거의 없다. 이런 움직임은 누구도 지금 외면하는 얼굴이다. 이렇게 보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굳이 매매를 하지 마시고 조금 제가 방금 말했죠. 구처이처럼 나가가지고 칼 휘두르다가 죽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성을 지키는 게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가 여러분에게 쉬운 장세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분을 속된 말로 물미기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기차도 보면 굉장히 위험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위험적인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꼼꼼히 한번 체크하시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 트렌드를 밟았습니다. 상승 트렌드를 밟았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절대 보지 마라.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절대 비관적으로 보지 마라.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장중에 그 매일매일 시황을 듣고 싶은 분들은요. 제가 저녁 9시에 인터넷 강의가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 듣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내일 장세에 대해서 항시 인터넷 강의를 청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희나 서울경제 쪽으로 연락 주시면 인터넷 강의를 밤 9시에 듣도록 해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매물대 보면요. 2,000포인트의 강력한 매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6월 만기 전까지는 2,000포인트를 본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비관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역시계 복선 보면은 되돌림의 곡이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되돌림 곡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되돌림이 거래가 없이 상승한다. 거래가 없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항이 없고 몇몇 종목으로 상승한다. 이 말은 뭡니까? 거래 많게 상승하는 부분. 거래가 많고 상승하는 것은 누구나 뜨지만 거래 없이 상승한다는 것은 오직 앞으로 1등주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1등주에 한번 포인트를 맞추셔도 괜찮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1피봇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1피봇을 한번 볼 것 같으면 1피봇 자체가 굉장히 조금 열려 있습니다. 아래쪽도 열려 있고 위쪽도 열려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침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겁니다. 변동성이 없으면서 중심선 1940포인트대 중심선에서 계속 오락가락 하다가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오전보다는 오후의 움직임이 굉장히 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는 눈치 작전을 확실하게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제가 분명히 생각하고요.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이 중국 증시를 면밀하게 봐줘야 된다. 중국 증시를 꼭 한번 봐주십시오. 중국 증시를 봐주고요. 어제가 여러분 그 네이버 주가였죠. 오늘은 아마 삼성전자 주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안 뜨면 오늘 주가는 못 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삼성전자의 상승에 어디 볼 거는 뭡니까? 비차익 순매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분명히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오늘은 중국 증시와 삼성전자 그리고 기관의 동향. 기관은 꼭 뭐와 같이 비차익 순매수와 같이 움직입니다. 이 세 개만 보면 여러분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궁극적으로 1950포인트, 제가 예견한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일단 쉬는 게 제일 현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장을 상승 트렌드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정성전남 신청원입니다. 네, 현재 유가증권 시장은 1950선 저항에 부딪혀 있는 모습이지만 향후 시장을 낙관하시기 때문에 일단 버티자 전략을 주셨어요. 특별히 추천 이후 수익이 10% 난 포스코의 경우에도 매매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에 계시면 되겠고요. 손이 빠르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고점에 살짝 매도했다가 재매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변수로 세 가지 꼽아주셨습니다. 중국 증시 그리고 기관 동향 중심으로 한 비차익 순매수 삼성전자 동향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넘 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멘토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제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 살 때가 됐다라시면서 LG화학, 삼성 SDI를 추천해 주셨는데 어쩜 그렇게 예상에 또 적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축하드리겠는데요. 근데 시장이 이제 저항선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 팁이 좀 보강이 돼야 될 듯 싶고요. 레드로버가 일단 에너지 응집 이후에 한번 추세 전환 신호를 보여줬고 어제 드디어 200일선 돌파 시도까지 보였습니다. 목표가인 8,500원까지 그냥 쭉 들고 있으면 좋을지 AS도 부탁드려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전략이 좀 맞아떨어진 하루였지 않나 싶은데 중요한 게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코스피 종목이었죠. 근데 코스피 지수가 어제 상승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좀 바닥에서 잘 뻗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또 수익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종목들 중에서 또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해보면 자,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LG화학하고 삼성 SDI 두 종목을 어제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동안에 관심주 5선 종목들을 제시해드리면서 지금 한 두 종목 정도 수익 사인을 드렸었고
한 종목은 일단은 뭐 수익 중이고, 그 이후에 제가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대형주로 그것도 두 종목 추천을 좀 드려서, 저 사람이 왜 또 갑자기 또 급락 후에 기술적 반등했던 종목들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또 테마주로 옮겼다가 또 개별주 하다가 왜 또 갑자기 또 이번에는 대형주로 옮겼나, 싶을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아예 몸을 맡겼습니다. 그만큼 현재 개인적으로 돈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빠르게, 눈에 좀 포착이 되는데, 자, 일단 LG화학이랑 삼성 SDI, 어제 각기 장중에 2% 정도, 4% 정도, 2.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어제 이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때, 중계 한 20% 정도, 수익 목표로 시초가 매수, 그리고 묻어두는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어제 상승이 좀 나오면서 바닥에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나온 모습이었는데, 자, 차트를 좀 잠시 보겠습니다. 차트 잠시 보시면, 자, 이 LG화학의 역사적 신저가가 23만 원입니다. 23만 원입니다. 2013년 7월 달에 경신한 23만 원인데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이 23만 원대만 오면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는데 이번에도 23만 원을 2003년 6월 달에도 23만 원에 쌍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이 나와준 가격대가 32만 원대. 그러니까 2013년 4월 달과 6월 달에 쌍바닥을 찍고 23만 원에 쌍바닥을 찍고 상승했던 가격대가 32만 원대입니다. 32만 원대인데 쌍바닥을 두 번 찍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 2014년도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3월 달에도 23만 원대를 찍고 재차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전저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23만 원대가 전저점인데 지금 간발의 차이 23만 500원대 그러니까 5,500원의 그 오차의 범위를 두고 지금 쌍바닥을 찍은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일단은 이번에도 학습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일단은 쌍바닥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쌍바닥을 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치를 좀 보다가 타이밍이 딱 맞는다 싶으면은 바로 매수에 임하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어제 바로 좀 타이밍이 좀 들어와서 역시나 이번에도 전략이 좀 적중을 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로 이동했던 것이 일단은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중요한 게 어느 시점에서 매도하냐가 이제는 좀 중요한 관점인 것 같은데 자 잠시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좀 일봉 차트를 좀 보면은 코스피 일봉 차트를 좀 보면은 그동안에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이번에 몇 번씩 맞고 떨어진 이평선과 코스피 지수대가 있습니다. 그 지수대가 1950포인트 그리고 61선이라는 강한 그런 저항 라인인데 제가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게 있습니다. 21선과 61선의 저항이 강한 것도 맞고 단기 조정선이 맞는데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본다라고 했죠. 사실 저항이라는 게 어떤 호재로 인해서 한 방에 돌파를 할 수도 있고 기간 조정으로 인해서 손절매를 유도하면서 이평간 저항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번 3월의 저항은 일단은 두 번 정도 1950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1920포인트까지 조정이 좀 나오면서 저항을 확인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지수대가 이번에 1950포인트를 안착하고 1960선을 돌파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매수한 두 종목군들 매도 관점으로 볼 필요가 없다. 바닥에서 아주 안정적인 흐름으로 상승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지수가 추세 상승으로 전환이 가능성이 높아질 때 그때 변공으로 보고 오히려 물량을 늘리는 전략 그리고 한 가지가 이번에 1950포인트커녕 오늘도 개파락 출발하면서 시장을 또 한 번 흔들어 놓는다. 그러면 일단은 수익 실현하고 바로 또 23만원대를 지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양음양 패턴의 매수가 유효한 전략이고 똑똑한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지수 상황을 체크하면서 대형주들, 특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추세를 타고 가되 완벽하게 틀어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유심히 잘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종목 말고도 제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코스닥에도 좀 찾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 지금 목표 수익이 한 30%, 40% 이상 나올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일단 방송에서 오픈하지는 않겠고요. 일단 두 종목들이 추세를 상방으로 트는지, 종목들을 이런 종목들에서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답을 찾으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레드로버 같은 종목이 저점은 높이고 고점은 낮추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게 좀 나오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겠죠. 워낙 IPS나 윈스테크넷도 마찬가지로 매도 관점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 레드로버도 홀딩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차트를 좀 잠시 보시면 옆으로 기고 있다가 추세를 우상향으로 틀었죠. 옆으로 기고 있다가 추세를 우상향으로 틀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레드로버를 설명을 드릴 때 옆으로 기는 모습은 뭐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에너지 응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장대 양봉 그리고 추세 전환을 하는 모습들이 어제도 장중에 5% 상승세를 통해서 일단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불과하다.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격대가 8,100원대, 그러니까 200일선 정도 8,100원대 나오고 있는데, 사실 8,100원대 저 저항을 재료성으로 돌파한다고 한다면 레벨업으로 가격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가격 프리미엄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구간 돌파를 시작으로 해서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큰 그림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승세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형주들 일단 어제 공략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을 좀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린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코스닥은 보유주들 위주로 대응하면서 시장의 흐름 읽어보는 하루가 현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코스닥의 윗꼬리 종목들의 패턴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패턴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기성 물량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은 추격 매수 조심들 하시고 한 템포 뒷짐을 지면서 관망하는 포지션 구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천 이후 곧바로 수익이 난 LG화학과 삼성 SDI의 경우 시장과 연동되는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관찰하면서 비중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AS 들려주셨고요. 레드로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진행은 나쁘지 않지만 욕심 같아서는 8,100원을 좀 빨리 뚫어줬으면 한다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8,500원이긴 한데 저항된 8,100원대 빨리 또 빠른 시간 내에 뚫어줄 수 있을지 관찰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이두코 멘토님의 조언 들어봤고요.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